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주변을 잇는 다리, 이른바 오목교가 개통돼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넘어 관광객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인데 허술한 준비로 성과가 미흡합니다. 첫 소식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남쪽 끝자락에서 전주천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다리인 오목교입니다. 모두 23억 원을 들여 만든 다리를 건너면 국립무형유산원을 거쳐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산성천과 남구산성, 예술인들이 하나둘씩 둥지를 튼 서학동 예술인마을로 이어집니다. 가까운 거리에 남청교 등이 있는데도 보행자 전용 다리인 오목교를 또 만든 건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이곳까지 찾게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주말에 무형유산원을 찾는 관광객을 빼면 발길이 뜸합니다. 평일 오전에도 북적이는 한옥마을과 달리 오목교 주변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유수원은 뒤쪽으로 해서 남고사로 이렇게 가는 쪽 사람들은 별로 아직은 못 봤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오목교 개통까지 걸린 시간은 3년이 넘었는데 관광객을 오게 할 세부 방안은 미흡합니다. 뒤로 보이는 오목교를 건너가면 눈에 보이는 국립무형유산원 외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안내하는 표지판조차 없습니다. 관광 지도에는 이제서야 오목교를 표기할 예정이고 해설 투어는 여전히 한옥마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목교 공사 시작과 함께 적극적인 스토리텔링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등 홍보 마케팅 전략에 나섰어야 함에도 계획 후 2년이 지났지만 한옥마을 주변으로도 관광객의 발길과 눈길을 돌리게 하려면 다리 개통에만 그칠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빚을 낸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땅이 팔리지 않자 주민들의 민생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에 준공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기업이 들어설 자리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분양률은 50%. 그러니까 자유경찰이나 이런 데가 좀 차야 되는데 텅텅 다 비어 있어가지고 부지들이 그래서 쏘고 사람이 없어요. 김제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1,700억 원. 김제시는 땅이 팔리지 않자 지난 6월 자체 예산 300억 원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나머지 590억 원은 내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300억을 미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분양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대출금 상환을 했습니다. 익산시는 1,46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제3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준공한 지 4년이 넘었지만 땅은 절반밖에 팔리지 않자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분 빚을 갚았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써야 할 일반적 예산이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재정의 위기가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두 산업단지의 미분양은 2015년 기준으로 미분양 면적이 많은 전국 10개 산업단지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산업단지의 과잉 공급과 정부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준비하던 때는 참여정부였지만 그 후 정권이 바뀌면서 수도권 규제가 풀려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 수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 준비했던 전북 11곳의 일반 산업단지 가운데 분양을 100% 마친 곳은 현재 3곳밖에 없습니다. 지역 간의 총량을 놓고 검토하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각 인접한 시군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선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시사교역판에서는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다음 달에 도내 한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학교 협동조합이 출범하게 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 경제 공동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 매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이 매점은 개인이 아닌 학교 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 조합원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이 우선이 아닌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학생들은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분되는 이익이 어느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다 함께 배려와 나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역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는 이미 50여 개의 학교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영 수익을 도서 구입과 장학금 등 학생 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라중학교가 처음으로 학교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서너 개 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 8월 학교 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과 육성 체계를 갖췄습니다. 기존에 이제 매점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방과학습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은 뭐 북카페를 운영한달지 아니면 교복을 공동구매한달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해서 학교 내에서 경제적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부모 모두의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등 성인 중심의 협동조합 규정이 적용돼 학생 참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설립 인가의 주체가 지역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여서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팔순 시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키워온 40대 이주 여성이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수술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주민들이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출신 48살 레르마피 데리로 씨. 13년 전 뇌전장애 4급인 53살 최나균 씨와 결혼해 남원에 터를 잡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팔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두 아들을 키웠는데 2년 전 갑자기 극심한 고통에 쓰러졌습니다. 신부전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나 투석을 받으면서 결국 직장은 그만둬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손마저 다치면서 빚더미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팠고 남편도 아팠는데 저까지 아파서 정말 큰일 났는데 했어요. 현재 레르마피 데리로 씨의 신장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0%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신장 이식을 권유하고 있지만 2천만 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를 받겠다며 찾아오려는 여동생들의 비행기표도 걱정입니다. 빨리 나서서요. 뭘 하고 해야겠단 마음은 그것이 최고 많아요. 나서서 해보고 싶은 마음 많아요. 사연을 알게 된 보절면과 다문화 가정회, 이웃 주민 등은 수술비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아프면 안 된다는 필리핀 엄마의 눈물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또 하나의 명품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임실 소충사선문화제가 어제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흥겨운 풍물놀이가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천지를 울리며 축제 시작을 알립니다. 사선대의 전설인 4명의 신선과 4명의 선녀에게 제를 올리며 축제의 안녕을 빕니다. 올해로 55번째를 맞는 소충사선 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래된 역사만큼 준비한 행사도 풍성합니다. 락그룹 페스티벌과 사선가요제, 축하 공연 등 귀를 즐겁게 하는 행사가 매일 이어집니다. 임시라면 빼놓을 수 없는 농악대회도 잇따라 펼쳐집니다. 전국 학생 농악 경연대회와
호남좌도 농악 경연대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전설 속 선녀상을 재조명하는 사선녀 선발대회도 전국에서 59명의 후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향토 음식관 등 다양한 먹거리 장터가 개설됩니다. 맛과 멋,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서부터 볼거리 모든 것이 여기 세시풍속과 함께 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먹을 것, 볼 것, 즐길 거리가 있다. 전북의 대표적인 향토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소충사선 문화제. 절경의 반에 거닐던 4명의 신선이 4명의 선녀와 함께 사라졌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사선대에서 다음 달 1일까지 펼쳐집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군산구도 끝자락의 5개 섬이 보행자 전용 다리인 인도교로 연결됩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5년 남원의 인구는 18만 7천 명.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탄 인구는 지난해 말 8만 4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속절없이 줄어드는 인구에 올해는 인구정책 전담 부서까지 설치했고 출산 장려 정책을 홍보하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앞으로도 육아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취업 문제 등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270억 원을 투자해 옥도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5개 섬을 잇는 인도교를 만듭니다. 오는 2022년 인도교가 완공되면 천혜의 비경을 걸어서 볼 수 있게 돼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진안군의 오래된 상수도관 개선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군은 내년부터 4년간 국가예산 134억 원의 지원이 확정돼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가능해졌다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유수율이 51%에서 8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전라북도 추진준비단이 어제 출범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잼버리 추진준비단은 총괄기획팀과 콘텐츠 개발팀, 기반시설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잼버리 추진준비단을 올해 말에 정식 조직체계로 만들어 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붙어있는 신시 야미 매립용지에 호텔과 골프장 등이 들어섭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보성사업과 한양은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협약식을 갖고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0년 동안 신시 야미 관광레저용지에 3,613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골프장, 대규모 상가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계획대로 신시 야미 매립용지가 개발되면 새만금 관광객이 크게 늘고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탄소산단 조성 사업이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치를 넘은 데 이어 예비 타당성 종합평가에서도 0.582로 기준치 0.5를 넘어 종합평가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H가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송천동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를 가격을 낮추어 팔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 12,000제곱미터 크기의 대형마트 부지를 애초 매각 예정가인 288억 원에서 10% 낮춘 259억 원의 수의계약으로 파는 공고를 냈습니다.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는 2차례의 공개경쟁 매각과 1차례의 수의계약 매각에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에 신입사원 222명을 채용한 데 이어 추가로 94명을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채용 인원 가운데 1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임실 22도 등 19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 추석 귀성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